2022년에 최기호 창업주의 아들인 최창걸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그 아들인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죠. 3세대인 최윤범 씨가 고려아연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회사가 아니라 내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을 아우르는 혁신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경영 방향을 잡아나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죠. 투자를 하려다 보면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오랜 철칙이 무차입 경영이었거든요. 영풍이나 고려아연이나 모두 부채 비율이 30%도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어요. 근데 최인범 회장이 부채를 늘리면서 악신사업에 투자를 확장해 나가니까 장영진 고문이 이사회에서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인범 회장은, 아니 우리 회사가 정말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어떤 핵심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발목을 잡느냐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장영진 회장은 아니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불투명한 투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뉴스버스에서 이제 단독 기사를 썼는데, 2021년에 미국에 만들어진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이 기업인데 무려 5,800원을 주고 인수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좀 투자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제동을 걸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된 거고, 다음에 갈등이 벌어진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고려아연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상류에 있다 보니까 아주 환경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이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고, 근데 고려아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합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세계 제1류의 아연 재련소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연 재련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풍그룹 전체 실적의 75%를 고려아연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고려아연 매출이 9조 7,04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무려 5,333억. 반면에 영풍은 매출이 3조 7,617억이고 833억의 당기 순손실을 냈어요. 최근 3년간 아연 재련 부문에서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영풍은. 그러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이 영풍그룹 전체 실적의 거의 4분의 3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우량 계열사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영풍그룹의 사세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풍은 최대 주주니까 최근 5년간의 고려아연으로부터 돈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고려아연으로부터 최근 5년간 3,5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근데 고려아연이 떨어져 나가면은 배당도 못 받고 사세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장영진 고문이 꾹 참았다, 이렇게 어쨌든 영풍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꾹 참았는데 장영진 고문이 결정적으로 이거 도저히 내 이 고려아연을 정말 그냥 두고 지켜볼 수만 없다라고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설인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설인상사는 마찬가지로 영풍의 계열사입니다. 영풍의 석포재련소와 고려아연의 온산재련소에서 생산된 아연을 국내에서 공동 판매하고 해외에 공동 수출하고 하는, 또 물류도 담당하는 그런 회사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무역회사인 거죠. 근데 1984년에 최창걸 회장이 이 설인상사를 만들었어요.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와는 거꾸로다 보면 돼요. 이 지분의 3분의 1을 최씨 가문과 고려아연이 갖고 있고 3분의 1을 장씨 가문의 3세인 장세환 씨가 갖고 있어요. 근데 경영은 또 장세환 대표가 설인상사의 경영을 맡았어요.
이런 그 공동 경영의 전통에 따라서 영풍은 장씨 가문,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이 경영을 맡았듯이 설인상사는 최대 주주는 최씨 가문인데 거꾸로 경영은 장영진 고문의 아들인 장씨 가문의 3세 장세환 대표가 경영을 책임을 진 거죠.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 주총을 수집을 해가지고 장세환 대표의 경영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설인상사를 영풍 빌딩에서 빼내가지고 종로로 사무실도 옮기고, 다음에 고려아연의 로고도 바꿔요. 지금까지 영풍 로고를 같이 써왔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KG는 코리아 징크 영문 고려아연의 약칭이죠. 설인상사도 KG 트레이딩으로 바꾸고 로고도 고려아연 로고도 바꿔버려요. 회사도 본사도 옮겨요. 아, 이제 영풍하고 완전히 결별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장영진 회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인상사의 장영진 회장의 아들 장세환 대표를 설인상사에서 내쫓은 거, 이것이 장영진 회장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최씨 가문에서 빼앗아 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고려아연 지분 현황인데요. 올해 6월 30일 기준이에요. 장영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와 영풍의 지분이 33.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의 지분이 15.9%고 현대자동차, LG화학을 비롯한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4.3%. 아주 미세하게 지금 최윤범 회장 쪽 지분이 한 1% 정도, 지금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만 해도 장영진 영풍 고문과 영풍 쪽 지분이 35% 정도가 됐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 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호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장씨 일가 지분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최씨 일가 지분과 우호 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이런 구조가 됐고, 국민연금과 한 2%가 조금 넘는 자사주,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합치면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빼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한 23%예요. 23%. 그러면은 10%를 제한다 치면은 그 10% 중에 한 6 내지 7%만 인수를 하면은 40%를 넘기게 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3% 지분을 놓고 지금 영풍과 MBK 연합군, 그리고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현대차, LG화학, 한화, 이런 우호 백기사들과의 지분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현대차나 LG화학이 과연 백기사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고요. 어쨌든 고려아연의 최씨 일가는 일단은 자금력에서 MBK를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MBK가 2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상태고, 그래서 최씨 일가는 어쨌든 현대차나 LG화학과 같은 우호 그룹에 지금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시중에 유통되는 23%의 그런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분 확보 경쟁의 변수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아연의 주가 수준입니다. 13일 날 MBK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20% 이상 폭등을 해요. 그래서 당일날 66만 6천 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올라가지고 이제 70만 원대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K 파트너스가 주당 66만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 인수 가격에 과연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변수예요.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르면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정치권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사실 민간기업 M&A에 과연 이렇게 정치권이 가세해서 이렇게 누구 편을 드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울산시장하고 울산시의회가 성명을 내가지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어요. 고려아연이 울산에 소재하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제론소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정치권의 향배, 이게 만약에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까지 가세해가지고 이게 옥신각신 한다면은 정치권의 향배도 결국 이 경영권 다툼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국민연금이에요. 지분구조에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은 국민연금이 지금 고려아연 지분의 7.6%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가지고 뭐 중재 역할을 한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해서 만약에 지분을 내놓게 된다면은 MBK나 영풍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외국인 주주나 소액 주주들도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려아연 쪽으로 기운다 한다면은 영풍이나 MBK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세 가지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풍과 고려아연 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우리 국가 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